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증여하는 거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많이 대폭적으로 줄이려고 증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세를 많이 줄이려고 증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만을 줄이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으려고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그리고 대가 없는 희생 또한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순증여액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5년 전에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25억 원이고요. 현재 15억 원의 전세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단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니까 과세 표준은 24억 5천만 원이고요. 세율은 40%, 누진 공제 1억 6천 하니까 증여세가 무려 8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 중 10억 원은 증여세를 과세하고요. 1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순증여액이 아파트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것이고 양도가액은 바로 전세보증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니까 과세 표준은 9억 5천이고 세율은 30%, 누진 공제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억 2천5백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됐습니다. 단순 증여 대비해서 무려 5억 9천5백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15억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은 6억 원입니다. 환산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9억 원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 동안 10% 9천만 원을 빼주니까 과세 표준은 8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율은 42% 구간이고 3,594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 양도세는 3억 4,626만 원 나왔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니까 최종적으로 3억 8,08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2억 2천5백만 원, 양도세는 약 3억 8천만 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 5백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절세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절세가 실질적으로 되었을까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증여인이 비록 증여를 했지만 상속재산은 늘었습니다. 증여인은 채무 면탈로 채무인 전세보증금 15억 원 중에서 양도세 3억 8천만 원을 공제하고 무려 11억 2천만 원이 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세를 50% 가정 시 당장 현재 상속세 5억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 상승 가정 시 10년 후에는 8억 2천, 20년 후에는 12억 3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수증인의 납세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2억 2천5백만 원하고 취득세 1억 원, 총 3억 2천5백만 원을 수증인이 납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과연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십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요.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이끌 분, 출연할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대담 형식의 방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제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으로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 초보자라도 방송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방송 콘티 등 모든 것은 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금에 대한 쉐어까지 가능하니까 도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채무상환 문제가 남아있죠. 수중인들은 전세보증금 15억 원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 상환에 대해서 국세청이 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 시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만약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인이 대신 채무를 상환해 주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이처럼 괜히 당장의 증여세 절세 때문에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했건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최악의 절세 대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증여인은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수증인한테 상환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15억 원을 받고 나서 증여세 8억 2천만 원하고 취득세 1억 원 등 총 9억 2천만 원을 내고도 오히려 5억 8천만 원의 자산을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15억 원 줄었으므로 7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증여인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0년이면 11억 원 절세, 20년이면 무려 16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증여간 수증인을 분산해서 증여한다면 추가의 증여세도 더 절세가 가능하겠죠. 가령 자녀한테 5억 5천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한테 5억 1천만 원, 손자녀 2명한테 각각 7억 2천만 원씩 증여하게 된다면 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세 30%를 부담하더라도 총 증여세는 5억 4,6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명한테 증여했을 때 8억 2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2억 7,3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증여인은 비상속인,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녀에 대한 증여로 19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경과 시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자녀의 2차 상속세 부담도 거의 다 해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녀 배우자하고 손자녀한테 분산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증여시 감정평가로 25억 원이 아닌 22억 원으로 저가평가했다면 추가의 증여세와 취득세 절세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가로 증여하더라도 수증인들은 나중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80%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증여인은 단순 증여를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매각, 자산 관리를 증여인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맺고 나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평생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수증인의 세후 전세 보증금을 평생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고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모두를 단순 증여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절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시대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시대로 전환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까지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죠.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장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가능하고 실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평생 3대를 거쳐서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절세하면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A부터 Z까지 모두 콘스탄트 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의 최고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고 만나야만 가능하겠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므로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자라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1회차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다음 날인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차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 원만 제게 입금하시고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요. 투자 및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을 평생 100년 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미나 장소 약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인데요. 나와서 바로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400m 부근에 브리스타워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지나서 50m 바로 아래 지점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증여하는 거야? 부담부 증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